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이 정지된다면 그것도 나의 실수나 자유의지로서가 아닌 타의에 의해 내 일상이 구속된다면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시간으로 남게 될까요? 지난번 안내의 일기를 낭독한 후 타의에 의한 일상의 구속이라는 비슷한 상황에서 써내려간 이 책 신영복 옥중서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진보지식인인 고 신영복 선생님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무려 20년의 수용 생활을 하셨는데요. 이 책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정확히 20년 20일이라는 긴 수용 생활 중 형수와 제수 그리고 부모님께 휴지와 봉합엽서 등의 깨알같이 보낸 편지를 엮은 책입니다. 가족에게 보낸 편지 안에는 감옥 안에서 겪은 평범하지 않은 일상과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여러 재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은 인생에 대한 겸허함, 타인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1988년 8.15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하신 뒤 성공회대학교에서 한국 사상사, 정치경제학, 중국 고전강독 등을 가르치시다 지난 2016년 세상을 뜨셨는데요. 그렇게 한 시대는 저물었지만 그 시대를 살아내며 빚어낸 빛나는 사색의 기록이 남았습니다. 김용택 시인은 이 책을 아름다운 역사의 죄를 지은 이들이 내어놓은 감옥에서의 사색은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여름 징역살이. 개수님께.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씨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 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혐오에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키우는 부당한 증오는 비단 여름 잠자리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이를 두고 성급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도덕성의 문제로 받아들여 그 인성을 탓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온다 하던 비 한 줄금 내리고 나면
노염도 더는 버티지 못할 줄 알고 있으며 머지않아 조석의 추량은 우리들끼리 서로 키워왔던 불행한 증오를 서서히 거두어가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이웃들의 따뜻한 가슴을 깨닫게 해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처럼 정갈하고 냉철한 인식을 일깨워줄 것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다사했던 귀휴 일주일의 일들도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아마 한 장의 명함판 사진으로 정리되리라 믿습니다. 변함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께도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985년 8월 28일 아내와 어머님께 함께 징역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 처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가 하면 상당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짧지 않은 연어를 옥바라지 해가며 기다리는 처도 없지 않습니다. 이 경우 떠나가 버리는 처를 악처라 하고 기다리는 처를 열려라 하여 OX 문제에 해답을 적듯 쉽게 단정해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살이의 순탄치 않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곳 벽촌 사람들은 기다리는 처를 칭찬하기는 해도 떠나가는 처를 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떠남과 기다림이 결국은 당자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탓하기에 앞서 그런 마음이 되기까지의 사연을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가에 남아있는 사람, 친정에 돌아가 얹혀 사는 사람, 의지가지 없어 술집에라도 나가 벌어야 하는 사람, 그 처지의 딱함도 한결같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마음마저 부지할 수 없을 정도의 혹독한 처지에 놓인 사람도 허다합니다. 그 처지가 먼저이고 그 마음이 나중이고 보면 마음은 크게는 그 처지에 따라 좌우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징역간 남편에 대한 신뢰와 향념의 정도에도 그 마음이 좌우됨을 봅니다. 이 신뢰와 향념은 비록 죄지은 사람이기는 하나 그 사람됨에 대한 아내 나름의 평가이며 삶을, 더욱이 힘든 삶을 마주 들어봄으로써만이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이해이며 인간학입니다. 떠나가는 처를 쉬이 탓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처럼 그 아내의 처지와 그 남편의 사람됨을 빼고 나면 그 아내가 책임져야 할 마음이란 기실 얼마 되지 않는 한 줌의 인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정이란 것도 사람의 도리이고 보면 함부로 업수히 보아넘길 것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그러기에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버린 처를 일단은 자책과 함께 이해는 하면서도 그 매정함을 사귀지 못해 오래오래 서운해하는가 봅니다. 처의 경우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음에 비하여 어머니의 경우는 태산부동 변함이 없습니다. 못난 자식일수록 모정은 더욱 간절하여 세상의 이목도 법의 단죄도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개가해간 어머니의 경우도 새남편 알게 모르게 접견와서 자식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당신을 탓하며 옷고름 적시는 일도 덜어 있습니다. 처와 어머니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여자의 두 얼굴이지만 처는 바로 이 점에서 아직도 어머니의 어린 모습입니다. 모야 천지. 어머님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있는 하늘입니다. 불안한 처 대신
제게 태산 같은 어머님이 계시다는 것은 평소에는 잊고 있는 마음 든든한 행복입니다. 겨울밤에 잠깐 잠이 깰 때에도 등불처럼 켜져 있는 어머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흡사 어릴 때 어머님의 곁에서 재봉틀 소리에 잠든 듯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지금은 어머님께서도 연로하시어 재봉틀 앞에 앉으실 일도 없으시고 저도 또한 어머님을 멀리 떠나 그 맑은 재봉틀 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만 저는 가끔 수돗물 소리나 호남섬 밤차 소리에 문득문득 어머님의 그 재봉틀 소리를 깨닫곤 합니다. 1982년 12월 23일 저마다의 진실 개수님께 각각 다른 골목을 살아서 각각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 방에서 혼거하게 되면 대화는 흔히 심한 우김질로 나타납니다. 귀신이 있다 없다. 소방차가 사람을 치어도 죄가 안 된다 된다던 국민학교 때의 숙제를 닮은 것에서부터 서울역 대합실 천장의 부조가 무궁화다 사쿠라꽃이다 라는 기상천외의 것에 이르기까지 그 제재의 다채로움과 그 목소리의 괴열함은 스산한 감방에 사람 사는 듯한 활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나는 이를 시끄럽다 여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경험적 사실을 곧 보편적 진리로 믿는 완강한 고집에서 나는 오히려 그 정수의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의와 주체성의 일면을 발견합니다. 섬사람에게 해는 바다에서 떠서 바다로 지며 산골 사람에게 해는 산봉우리에서 떠서 산봉우리로 지며 서울 사람에게 있어서 해는 빌딩에서 떠서 빌딩으로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사람이 산골 사람을, 서울 사람이 섬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이 됩니다. 지구의 자전을 아는 사람은 이 우김질을 어리석다 깔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바다나 산이나 그런 구체적인 경험의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뜨는 해를 볼 수 있는가? 물론 없습니다. 있다면 그곳은 머릿속일 뿐입니다. 우주는 참여하는 우주이며 순수한 의미의 관찰, 즉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가치 중립적인 관찰이 존재할 수 없는 법입니다. 경험이 비록 일면적이고 주관적이라는 한계를 갖는 것이긴 하나 아직도 가치 중립이라는 인텔리의 안경을 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는 경험을 인식의 기초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공고한 신념이 부러우며 경험이라는 대지에 튼튼히 발딛고 있는 그 생각의 확실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론적 지식과 직관적 예지가 사물의 진상을 드러내는 데 유용한 것이라면 경험 고집은 주체적 실천의 가장 믿음직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소 겪었다는 사실이 안겨주는 확실함과 애착은 어떠한 경우에도 쉬이 포기할 수 없는 저마다의 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혹서와 가뭄은 동생이 가 있는 사우디의 기후를 실감케 합니다. 16일의 생일연 때 집안 소식 많이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일어나 앉은 두용이 우뚝우뚝, 녹슬지 않은 개수님 반짝반짝, 모두 반가운 소식입니다. 1982년 7월 13일 밑바닥의 철학 개수님께
바깥은 저렇군 몽땅 봄인디 이 안에는 연태 겨울이란 게요. 봄이 아작 담을 못 넘었나벼. 창가에서 나누는 우리들의 대화 한 토막입니다. 겨울은 그리도 쉽게 옥담을 넘어들더니 봄은 더디기만 합니다. 작년 가을 특별 구매 때 사서 걸어두었던 마늘을 벗기다가 느낀 일입니다. 마늘 한 통 6쪽에 겨울을 넘긴 모습이 가지가지입니다.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놈. 저 하나만 썩는 게 아니라 옆에 쪽까지 썩게 하는 놈이 있으며 새들새들 시들었지만 썩기만은 완강히 거부하고 그나마 매운맛을 간신히 지키는 놈도 있으며 폭삭 없어져 버린 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늘 본연의 생김새와 매운맛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흐뭇하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싹을 키우고 있는 놈입니다. 교도소의 천장 구석에 매달려 그 긴 겨울을 겪으면서도 새싹을 키워온 그 생명의 강인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록빛 새싹을 입에 물고 있는 작은 마늘 한 쪽. 거기에 담긴 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봄이 아직 담을 못 넘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새 벌써 우리들의 곁에서 새로운 생명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임 소장 취임사에서 옥자를 풀이하기를 늑대와 개 틈새에서 말 못하는 형국이라 했습니다. 적절한 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 이상이나 옥바라지 해온 개수님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바깥 사람들은 교도소를 그렇게 여길 것이라 짐작됩니다. 온갖 범죄와 폐륜이 밀집되어 있는 곳, 한마디로 지옥 같은 곳이라 생각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온 나의 생각은 그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무엇보다 징역살이란 최소한 의식주가 해결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곳이기 때문에 바깥 사회와 같은 치열한 생존 경쟁이 없다는 기본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 특징은 교도소에 만연된 개개인의 시리와 좌절감이 한몫 거들기도 하지만 교도소 전체의 분위기를 상당히 누그러뜨려 놓습니다. 한편 교도소에는 갖가지 흉악하고 파렴치한 범죄인들이 모여 있어서 분위기가 살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함께 살아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싶을 정도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딴판인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그의 죄명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지런하고 경우 바르고 얌전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없어지고 나면 폭력과 비리와 폐륜도 흡사 바람 빠진 풍선처럼 무력해지고 이빨 빠진 맹수처럼 무해한 것이 되어버리는가 봅니다. 생존을 위한 또는 치부나 허영을 위한 과도한 추구가 모든 폭력과 비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교도소에도 먹새를 남달리 밝히거나 신발이나 옷 등 입성에 멋을 부리려는 속칭 잘나가는 재소자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는 일반 재소자들의 시선은 매우 경멸적입니다. 어떠한 사회이든 대중은 다수이며 동시에 선량하고 지혜롭습니다. 잘나가는 재소자는 전체 분위기에서 보면 이질적이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교도소가 아무리 의식주가 보장되고 치열한 경쟁의식이 배제된 곳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살만한 곳이 못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는 그 특유의 음침한 응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소하기만 하면 만사 해결될 것 같은 환상이 각자의 성장의 가능성과 의지를 잠재워버리는 일종의 종교적 문화가 만연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한없이 움츠리게 하는 수많은 규칙이 있으며 노동의 자세를 왜곡하고 노동의 의의를 흐리게 하는 징역이 있는가 하면 긍지는커녕 작은 기쁨도 허락치 않는 부단한 경멸과 혐오와 반성의 강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교도소는 지옥이 아님과 마찬가지로 천국일 리도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도소가 밑바닥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회의 밑바닥, 어떤 시대, 어떤 역사, 어떤 인간의 밑바닥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낮고 어두운 밑바닥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맞는 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징역살이에 한한 문제만은 아니라 생각됩니다만 특히 징역살이에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밑바닥에 세우는 냉정한 시선과 용기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곧 막힌 벽으로부터 시선을 들어올려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이 하늘이고 밥이 하늘이고 밑바닥이 하늘이라던 그 녹두의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 그 넉넉한 마음이야말로 사회와 시대와 역사와 인간의 진실을 향하는 한 줄기의 양심이며 봄도 더디 넘는 옥담 속에서 겨우내 눈록빛 새싹을 키우는 매운 예지라 믿습니다. 1987년 3월 21일